북한의 극비 탄도미사일 기지 ICBM까지 발사 가능한 그 기지가 공개됐습니다. 이거 공개한 데가 조셉 버뮤드즈인가? 네, 실리 탄도미사일 지원 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거 공개되고 나니까 평양 순환 비행장에 군용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그거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 갖다 놓고 공개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양 인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신되는 새로운 시설이 평양국제공항 근처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 내 하이베이 빌딩은 화성 15형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장착할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무슨 순환 비행장 방어용이래요? 아예 이걸 다 원문을 갖다 놓고 할 테니까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가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북한의 모든 알려진 탄도미사일 관련 발사대와 지원 차량을 쉽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지하시설 옆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이 뭡니까? 안에 넣어놨다가 꺼내면 바로 발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많이 인용했죠. 우리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와의 공동 기준성 분석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 평양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미공개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 중반부터 평양 국제공항 순환비행장이래요. 국제공항 남서쪽 모퉁이에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독특하게 구성된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의 특징은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배치, 구성 및 대형 엄청 크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 중형차,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이런 거 아닙니다. ICBM을 싣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량입니다. 이것들이 드라이브 스루 그냥 들어갔다 놨다 할 수 있게 드라이브 스루 액세스, 이 통과를 위한 상호 건물이 다 연결되고 있다. 가장 큰 건물 중앙 부분에 이걸 하이베이라고 하던데 번역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발사대 비슷한 거겠죠. 하이베이가 있고 시설과 인접한 규모의 UG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하 시설입니다. Underground Facility겠죠. 지하 시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이거는 위성 사진에서 파악이 안 돼요. 위성 사진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싹 다 보여드릴 텐데 모든 건물과 이 지하 시설을 연결하는 광폭 도로망. 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선 하나 이런 도로 아닙니다. 대형 어마무시하게 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 그런 것이 회전하고 유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로망. 평양 지역 탄도미사일 부품 제조 공장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런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설이 탄도미사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중간에 실리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로 식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현대화도 하고 확장도 하고 이 양면 전략을 병행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인프라의 또 다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시설의 정확한 기능이 아직은 불분명하고 그 건물과 지하 시설 UGF라고 Underground Facility겠죠. 이 지하 시설의 규모와 구성을 보면 그것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은 인근 탄도미사일 부품 공장, 예를 들면 태성기계 공장, 만경대 공장 뭐 이런 데서 철도로 운반되는 부품에서 탄도미사일 자체를 조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그 조립을 포함해서 발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예상 북한 탄도미사일과 그 운반체, 발사체 이동 차량 텔이라고 하죠. TEL, 이동식 발사체 멜 또는 이동식 발사체 수정체 TE 등을 통해서 탄도미사일과 운반체의 저장 또는 이러한 기능을 조합해서 몽땅 다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기지가 하나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비행장 방어용 뭐 소형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규모를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직 경계 보안 벽 같은 거는 미완성됐는데 아무래도 안에 시설 다 들어가고 이제 벽 세우겠죠. 시설 내 임시 건설 건물 및 저장 유니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곧 다가올 이제 곧 지금 근로자 주택 유닛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무하는 사람들 이 주택 규모로 볼 때 보통 큰 규모가 아닙니다. 마을이 하나 들어서다시피 해요. 그리고 불완전한 철도 라인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만약 공사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되어 예상치 못한 지연을 맞게 된다면 뭐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없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돼서 가동 준비에 들어갈 것 같다. 지금부터 위성 나오는 게 이게 위성 사진입니다. 실리 블라스틱 미사일 서포트 퍼실리티 올해 4월 15일 사진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지금 저기 평양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여기 순환 비행장이죠. 공항이고 요 지역에 들었습니다. 요 지역에 산이 있죠. 요 산으로 요 산선 보이죠? 요쪽에 지하 통로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에 들어섰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이게 위성 사진인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동에 여기 지붕이 다 세워져 있죠. 이 중간에 뭔가 바짝 높이 써 있는데 요거 뚜껑 열면 아마 발사대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도로가 여기서 뚜껑 덮여진 이것도 철도 터미널입니다. 도로가 굉장히 넓게 안으로 쑥 다 들어가 버립니다. 도로가 바로 드라이브 스루죠.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여기 점선 여기가 벽이 들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엔트런스 투 UGF 여기가 바로 여기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지하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열로 해가지고 열로 들어가겠죠. 열로 가거나 요 지하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쏴버리면 되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도 연결돼 있고 철도가 저거 맞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지하 시설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또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럼 요 산은 전부 안에가 전부 다 마치 미사일 지하 경납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것도 위성 사진입니다. 이거는 올해 3월 21일 날 찍힌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죠. 여기가 하우징 퍼실리티입니다. 이게 주거 공간입니다. 여기 무슨 역사 기념관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여기 주거 공간이 하나의 마을처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서고 있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겠죠. 이 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이 시설물은 세 개의 대형 드라이브 스루 구조 하나, 둘, 셋 요거까지는 네 개인데 요거는 철도니까 철도가 요렇게 연결되네요. 뉴 레일 요게 철도네요.
여기에서 총 44만 2,300평방미터. 그리고 도로폭이 9 내지 10m. 노면 네트워크로 아주 이 도로나 이런 게 주도 면밀하게 잘 돼가 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이건 ICBM 미사일 발사 기지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봤던 그 대형 건물, 이게 뚜껑이 안 닫혔을 때 찍은 겁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냐면 2017년 11월 18일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이건 뚜껑이 아직 덮이기 전입니다. 덮이기 전에 그 보면은 가장 시각적인 특징이 요겁니다. 요게 하이베이 섹션 오브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더컨스트럭션 이게 구조되고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이웨이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발사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은 근처 토지를 아주 평탄화 시켜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뚫어가지고 도로가 이리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고 절로 또 나오기도 하고, 절로 들어가는지 일로 들어가는지 뭐 어느 입구는 두 군데 양쪽으로 다 됐으니까 거대한 차량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고, 지금 17년 정도의 레미콘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17년에서 지금 몇 년입니까? 17년, 18년, 19년, 20년 3년째 지금 건설 중이죠. 지금 지붕 덮개를 다 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덮어놓은 위성사진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는 완전 포장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뚜껑이 덮인 장면이 이겁니다. 뚜껑이 덮인 이게 위성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직도 임시 건물들이 막 가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요거는 2020년 3월 21일 올해 3월 21일 날 찍은 겁니다. 위성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 사진을 보면은 조금 떨어져서 요 부분만, 여기 안다그라운드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쪽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저쪽 점선 꺼진 부분, 이거는 서해 위성 발사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해 위성 발사대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세 건물의 문하고 통로하고 이런 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테일 차량, 그 다음에 메일 차량 또는 T-1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웅장합니다. 이에 비해 서해 세틀라이트 런치 파실리티, 서해 발사장은 위성 발사장은 여기에 비하면은 땅콩 수준이라고 할까요? 좀 작습니다. 이게 동해에 있는 것도 좀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본관 건물이 건립이 시작되면서 북동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존의 소규모 지원 건물 여러 채를 전용하여서 시설에 편입시켰는데, 공사가 끝났을 때는 이것이 남아있을지 없어질지 해체해버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세 개의 주요 건물들이 폐쇄되면서 약 33m, 세로 76m 주요 진입로를 따라 서쪽으로 막 뭔가가 토사 같은 게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덮개 터널 공사는 2018년 작년 1월 달에 착공해서 2019년 10월 달까지 외관상 덮개가 완공됐습니다. 덮개 레일 단자 자체는 가로 약 180m, 세로 33m. 엄청 큽니다. 하중 언로드 트랙,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랙, 엔진 회전 트랙, 이런 것이 가로 188m, 세로 12m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램프는 덮개 단자 밖으로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 보면 어떤 때는 2019년 말과 2020년 초반에 덮였던 철도 터미널 서쪽에 작은 건물들이 세워지기도 했는데, 이것은 경비대 사무실이거나 경비대 거주 공간이 같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리 시설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도로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UGF와 인접한 건설입니다. UGF와 인접했다. 그러면은 UGF가 지하시설이라고 그랬죠. 지하시설, 산속으로 뚫린 지하시설에서 언제라도 나와서 실으면 바로 발사다. 그렇게 될 때 이 시설은 아마 1980년도에 평양 방위를 맡은 평양국제공항에 기지를 둔 전투기 항공연대의 항공기와 장비에 대한 전시 보호를 위해 제공하기 위해 지어졌던 것이 1980년도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전국적인 항공시설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항공연대는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UGF, 즉 지하시설물들은 그 후 일반 장비와 차량 보관에 사용되다가 이것이 실리시설에 재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UGF, 지하시설물은 지하공간이라고 할까? UGF라고 합시다. UGF 지하공간은 구체적인 내부 공사 내역은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UGF에 관한 약간의 정보, 요거는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김정은이죠. 지하시설물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ICBM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앞에 거 더 읽어보지 않아도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ICBM입니다. 이걸 지하시설물에서 나와서 아까 그 자리로 이동만 하면은 바로 쾅 발사죠. 그 시절 관점에서 볼 때 실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은 포장도로 국가철도 시스템 모든 것에서 다 연결되어 들어갑니다. 즉 부품 공장도 가까운 데 있고 지하시설물 아까 방금 보았던 이것까지도 가까운 데 있고 다 연결되는 종합 시설물이 되는 거죠. 종합 발사 시설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오늘 이게 밝혀지자 북한이 평양 인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지원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ICBM보다는 확장된 평양 순환공항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 이거 북한 변호해 주는 겁니까? 이 시설 크기나 규모, 이 웅장한 규모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절대로 평양 방어용, 평양 비행장 방어용 아닙니다.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배라는 사람, 조성열,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평양 인근 신규 미사일 지원 시설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ICBM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인지는 더 많은 조사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위성사진으로 다 공개되고 다 됐는데 뭘 또 한대요. 뭐를 또 밝혀야 된대요. 서숙경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이 죽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쯤 톡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이런 걸 공개를 할 때는 단순한 한 연구소 차원에서 공개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 뭐 자주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거 완전히 극비로 지금까지 북한이 묻어왔던 것이 공개가 돼버렸는데 이것은 참 이상한 실정입니다. 정말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을 공개한 매체가 어디냐?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 비욘드 패러렐이라는 데입니다. 비욘드 패러렐, 분단을 넘어서 이런 뜻이죠. 분단을 넘어서라는 북한 전문 사이트가 공개한 실리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해당 시설 중 가장 천장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화성 15를 비롯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의 모든 미사일, 아니 대륙간 탄도탄 발사 장소, 즉 북한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위성 발사장을 능가하는, 지금까지 이것을 찜쪄먹을 아주 어마무시한 시설이 들어서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뭔가요? 우리 정부의 대응책 있나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요? 우리 정부는 지금 그냥 북한 변호만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부정선거 시비로 저도 지금 많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북한 문제 역시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은에 관해서 심지어는 이 뇌혈관 조영술, 심혈관 조영술을 했던 흉터까지도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수술이나 시술조차 한 적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그 걸음걸이로 볼 때 뇌경색 후유증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정말로 북한의 대변인같이 굴고 있는 점에서 우리 국가 안보의 미래가, 우리 국가의 미래, 즉 안전보장,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